그날 엄마 집 마당에 처음 보는 남자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을 때 나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는 내 눈치를 보며 말했지. 그냥 잠깐 재워주는 거야. 비도 오고 방 하나는 놀잖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다고 했지만 난 괜찮지 않았다. 엄마는 원래 누굴 집에 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 손님은 더더욱. 아빠 돌아가시고 10년이 넘도록 혼자 텃밭 가꾸고 반찬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숙생이라니. 그것도 내 또래보다 겨우 10살 많은 낯선 남자.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엄마 집에 머물렀다. 하숙생이란 남자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보다 표정을. 그 남자의 표정엔 설명되지 않는 여유가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밥상을 받는 손길이 익숙했다.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의 손이었다. 엄마가 밥을 퍼주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미소와 달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질투인가 불안인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예감 때문인가? 엄마의 미소가 그 남자를 향했다는 것. 그건 단순한 하숙 이상의 기류였다. 며칠 후 다시 엄마 집에 갔을 땐 이미 마당에서 그 남자의 셔츠가 빨래줄에 널려 있었다. 엄마는 그가 방세를 제대로 내고 있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남긴 된장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살짝 웃었다. 그래도 요리는 잘해. 혼자 살았던 사람은 다르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엄마가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내가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 된장국에 고추장 풀어먹던 시절에 엄마는 내게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다음 주말 엄마네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엄마는 흔쾌히 빈 방을 내줬다. 그 하숙생 방 맞은편 작은 방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잠을 못 이뤘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소리.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그 남자의 머리칼에 물이 맺혀 있었고 엄마는 앞치마를 입은 채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엄마는 물었다. 잠 잘 잤니? 꿈은 안 꿨고. 내가 묻고 싶었다. 엄마, 당신은 요즘 꿈을 꾸시나요? 그 남자가 그 꿈에 나오는 건 아니냐고.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하숙생의 방을 스쳐 지나갔다. 문틈으로 작은 틈이 보여 몰래 들여다봤다. 방 안에는 책 몇 권, 화장실 슬리퍼, 그리고 벽에 붙여진 사진 한 장. 그 사진엔 젊은 시절 엄마가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모습. 엄마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그 순간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엄마를 알고 온 거였다. 그냥 하숙생이 아니었다. 사진을 본 이후 나는 엄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아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된장 담그고 라디오를 듣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엄마는 누군가의 소녀였고 누군가의 여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첫사랑.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일부러 물었다. 엄마, 저 사진 어디서 났어? 하숙생 방에 있던 거. 엄마는 젓가락을 멈췄다.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옛날 친구야. 학창시절 동창. 우연히 연락돼서 지금 잠깐 같이 지내는 거야. 그냥 그뿐이야. 그뿐이라면 왜 그 남자는 엄마 사진을 벽에 붙였을까? 왜 이 동네로 왔을까? 엄마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눈빛 나도 잘 안다. 그건 나도 몇 번은 해봤던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나오는 눈빛이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엄마와 하숙생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말없이 나눠 먹는 밥, 물컵을 슬쩍 밀어주는 손. 그 모든 게 불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장면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도 저런 아침을 꿈꿨었다. 누군가와 함께 일어나 조용히 국을 데우고 한 입 먹고 눈빛만 주고받는 아침.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은 항상 시끄러웠고 결국은 침묵으로 끝이 났다. 그날 엄마는 나와 단둘이 된 저녁 식사 시간에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말을 꺼냈다. 너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예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려서 놓쳤던 인연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친구 같은 거지 뭐. 친구 같은 거.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이상하게 속이 뒤집혔다. 왜 나는 그런 사람 하나 없을까? 왜 나는 엄마보다 더 외로울까? 그날 밤 하숙생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마루에 앉아있자 그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따님이시죠? 어머님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이 집에서 자라는 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혼자 아이 키우며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시절 어머님은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미소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의 젊은 시절을 나는 잘 모른다. 나도 그 미소를 본 적이 별로 없었다. 항상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책임과 무게만 가득했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욕실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엄마의 얼굴, 내 얼굴, 그리고 우리 둘의 공통점. 마음 한가운데 뭔가 비어 있었다. 마지막 날 집을 나서며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남자가 키우던 화분 같았다. 거기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햇빛 많은데 두세요. 웃음도 거기서 피어요. 나는 그 쪽지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다. 그 사람 대체 엄마한테 무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한텐 또 무슨 존재로 남을 건데요. 며칠을 일부러 엄마네 전화를 피했다. 괜히 통화하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올까봐. 또 엄마가 은근슬쩍 그의 식성이나 버릇, 그런 걸 말할까봐. 난 그걸 듣는 게 너무 싫었다. 이상하게 엄마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마치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시 엄마 집에 갔다. 텃밭일이 좀 도와달라는 말에 그저 심부름처럼 다녀온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마당엔 여전히 고추가 널브러져 있었고 화단엔 그 남자가 놓고 간 화분이 반쯤 말라 있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도 새로 잘랐는지 귀 밑으로 단정하게 떨어졌고 입술에는 옅은 색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어 나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엄마, 어디가? 왜 이렇게 꾸몄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다. 이따가 그 사람 고향에 같이 가보려고. 거기서 뭘 좀 정리할 게 있다고 해서. 나도 예전에 가본 적 있으니까 그냥 바람 쐬는 셈이지 뭐.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엄마가 바람 쐬는 것에 왜 내가 허락을 구하려고 드는지, 왜 그 말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엄마는 가버렸고 나는 그 빈집을 정리하며 그 사람의 방에 다시 들어섰다. 책상 위엔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엔 오래된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87년 5월 16일, 1992년 3월 3일, 2001년 10월 8일.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날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우산을 먼저 씌워줬다. 그날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였다.
그날들은 엄마와 그 사람이 마주쳤던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사랑의 기록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노트를 덮었다. 도둑질이라도 한 듯 가슴이 뛰었다. 왜 그 남자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건너 지금에 와서야 엄마를 찾아온 걸까? 왜 이제야 다시 와서 그리운 얼굴을 마주한 걸까? 해가 질 무렵 엄마가 돌아왔다.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머리에 바람이 묻어 있었고 뺨엔 붉은 기운이 돌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옛날에 많이 만났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많이는 못 만났지. 좋아하긴 했는데 그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사람은 떠났어. 아무 말 없이. 그 뒤론 소식도 없었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 그때는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밥만 먹어도 좋더라. 아무 말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좋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저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을까? 왜 나는 누군가의 옆에 있길 바란 적은 있는데 그걸 말로 꺼낸 적은 없었을까? 그날 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나는 오래 잠 못 들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상상을 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말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 주말 나는 혼자 엄마 집에 갔다. 엄마는 이장님 댁에서 김장 도우러 나갔다고 했다. 나는 일부러 그 시간대를 골랐다. 엄마 없이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집.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알고 싶었다. 그 남자가 정말 누군지. 그리고 왜 엄마를 지금에서야 찾아왔는지. 마당 한쪽에서 그 남자는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흙 묻은 장갑, 낡은 밀짚 모자, 낯선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 나는 일부러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때도 이렇게 고추 심고 텃밭 가꾸는 사람이셨어요? 그는 웃었다. 아니요. 그땐 도시에서 살았죠. 지금처럼 흙을 만지진 않았어요. 그냥 늘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고 도시에서 도망치고 결국 나 혼자 남아서 텅 빈 집만 바라보는 일상. 그도 나도 비슷한 외로움을 앓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닮으셨네요. 말하는 거나 눈매도 그렇고. 근데 더 단단해 보이세요. 그게 부러운 점이에요.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단단하다는 말.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부서짐이 들어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까? 그날 저녁 엄마가 들어왔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호박전. 엄마는 우리 앞에서 오랜만에 밥을 퍼주었다. 그 손길이 내겐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을 차리는 모습을 나는 아주 오래전 아빠 살아생전 이후로 처음 봤다. 밥을 다 먹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러 나갔다. 나와 그 남자만 식탁에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너무 못났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놓고 도망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을 그리워하면서도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요? 왜 지금에서야 돌아온 건데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한번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말없이 떠났던 죄송함. 그걸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감정을 단 한 번도 내게 말한 적 없었던 걸까? 그 깊이와 크기를 생각하니 괜히 내가 작아졌다. 그리고 외로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으로 오랜만에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이혼하고 나서 지웠던 그 사람의 번호. 하지만 신호음도 울리지 않았다. 바뀐 번호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누른 걸까? 엄마 집을 떠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숙생은 엄마의 과거를 데려왔지만 나는 아직도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엄마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장수 사진을 찍고 왔다. 흰 셔츠에 연한 하늘색 재킷, 목에 스카프까지 둘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뭐야 이거. 완전 화보인데? 엄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진 속의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한 번도 여자로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왔다. 불 꺼진 방, 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워 있었고 엄마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외로워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사랑이라는 게 말이지. 젊었을 땐 그냥 가슴만 뛰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냥 밥 한 숟갈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소중하더라.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그거 아직도 못 해봤어. 밥 한 끼 같이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못 받아봤어. 다음 날 하숙생은 외출했다. 엄마는 텃밭에서 쑥을 따며 말했다. 쑥국 끓여줄까? 그 사람 좋아하더라.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엄마가 끓여줬다더라. 나는 그 말에서 멈칫했다. 군대? 엄마, 그 사람 군대 언제 갔었어? 엄마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1989년. 그해 여름쯤이었나. 갑자기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지. 그땐 그냥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 잡혀갔다고. 잡혔다고.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의 방에서 봤던 메모. 그 안에 적혀있던 날짜들. 그건 엄마를 기억한 날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없었던 날들이었다. 그날 밤 엄마가 잠든 뒤 나는 다시 그의 방에 들어갔다. 서랍 깊숙이 낡은 가죽 지갑. 그 안에 접힌 서류 하나. 구치소 수감 확인서. 1989년 8월 14일. 사유 집회 및 시위에 의한 구속.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서류를 다시 접었다.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다. 그는 떠난 게 아니었다. 끌려간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린 거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김을 굽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냥 떠났다고만 해요? 그는 잠시 뒤돌아섰다. 그래봤자 상처만 남으니까요. 내가 떠난 이유를 말해봤자 어머님은 기다리지 않았을 테고 기다렸다고 해도 그땐 내가 돌아올 수 없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뻐근했다. 엄마는 여전히 그를 기다린 사람이었고 그는 그것조차 모른 채 살아온 거였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 모든 시간을 채우려는 듯 고요히 천천히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에 묻은 감정은 질투도 분노도 걱정도 아니었다. 그건 부러움이었다.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사람. 나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엄마의 것이란 사실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엄마는 부엌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멈춘 채 손끝만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작게 물었다. 엄마, 그거 뭐야? 엄마는 한참 있다가 내게 손짓했다. 와서 읽어볼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엄마가 내민 편지 봉투는 오래돼 종이색이 발에 있었다. 봉투 겉엔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보낸 날짜는 1991년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은 엄마의 결혼 전 이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 하지만 그 문장은 숨이 멎을 만큼 무거웠다. 나는 도망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였어. 처음엔 3개월만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죄가 늘어났고 이름도 얼굴도 잊혀지기 시작했어. 너한테 편지를 썼지만 돌아왔고 어느 날부턴가는 편지를 쓸 주소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땐 너를 미워하기도 했어. 왜 날 기다리지 않았냐고. 왜 딱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와서야 알겠어. 그건 내 몫이었단 걸. 이 편지를 내가 못 봐도 좋아. 그저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왜 떠났는지 궁금해진다면 이 편지를 찾아주길 바라. 엄마는 편지를 다 읽은 뒤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나는 그저 숨만 쉬었다. 이 모든 걸 안고 그 남자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거였다. 사랑이 미안함이 되고 미안함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사랑이 된 거였다. 엄마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엔 예전보다 부지런해졌고 텃밭에도 더 자주 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와 마주 앉을 땐 그전보다 더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밤에 누워있으면 그들이 웃으며 밥 먹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그 모든 게 내겐 마치 먼 추억처럼 느껴졌다. 내 결혼 생활에선 그런 소리가 없었다. 늘 TV 소리만 있었고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만 있었지. 그날 밤 나는 마루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숙생이 내 옆에 와 앉았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그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도 누굴 기다린 적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 아직 안 돌아왔나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돌아올 마음도 없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조용한 존재감, 그 따뜻한 옆자리. 엄마가 그 자리에 앉는 마음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아침 엄마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거울 속 엄마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고 눈꼬리에 번진 연한 갈색 아이라인이 왠지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처럼. 나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머리를 빗어주며 물었다. 어디가? 엄마는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사람하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둘 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래. 나도 예전에 잠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잠깐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어울렸던 적이 있었단 걸 나는 몰랐던 거다. 엄마의 젊은 시절은 나에게 항상 그림자였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고 딸의 무게 아래 있었고 고추밭과 텃밭, 장바구니 아래 있었던 사람, 그 엄마가 이제 와서
어울렸던 사람을 만난다고 말한다는 건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 다른 삶의 기억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가 집을 나서고 나서 나는 멍하니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만든 된장국이 식탁 위에 있었고 반찬통에는 직접 무친 나물이 담겨 있었다. 그날따라 국물 맛이 유난히 구수했다. 한 숟갈 뜨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란 게 결국 이런 게 아닐까. 아침에 누군가를 위해 국을 끓이고 나물에 깨소금 좀 더 뿌려주는 일, 그렇게 작은 것이 쌓여 그리움이 되는 것. 저녁이 되자 엄마와 그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나는 나도 모르게 방문을 닫았다. 그 웃음이 부럽고 서러웠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웃은 게 언제였더라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밤늦게 엄마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나 지금 들어가도 될까? 나는 베개를 끌어안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그 사람이 군대 가기 전 나한테 편지를 남겼었어. 내가 보지 못한 편지였지. 근데 얼마 전 그 편지를 다시 받았어.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 아직도 그걸 나한테 주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계속 말했다. 그때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묻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용기를 내줘서 고맙더라. 사랑은 말보다 용기가 먼저라는 걸 그 사람을 보며 알았어. 너는 그런 사람 없었니?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 나는 눈을 감았다. 너무 오래 기억한 사람이 있었지. 너무 오래 기다렸고.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은 편지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매년 같은 계절이 되면 자꾸만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이제는 그 기억도 너의 일부잖아. 그리고 그 사람 안 돌아와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부엌 창가에서 그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섰다. 오늘 고마웠어요. 엄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요.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어머님이 웃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딸이라는 존재,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엄마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이제는 그냥 엄마의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하숙생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나는 텅 빈 집을 정리하다 그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다 쓰다 만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첫 문장은 이랬다. 그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된장국을 끓였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렸다. 그 국물에 고추를 다져 넣고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 올렸다. 그렇게 한 그릇의 국을 내 앞에 두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날 엄마는 낮잠을 자다 말고 마당에 나가서 고추대를 뽑았다. 옆에서 그 사람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뭐 하세요? 이 더운 날.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가을이니까 정리해야지.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농사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엄마는 무언가 마음속에서도 정리를 시작한 거였다. 그날 저녁 엄마가 말했다. 너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하루 비워봐.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말끝을 흐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하고 동거신고하려고. 어차피 집은 내 이름이고 주소도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겠냐 싶지만.
그냥 이번엔 나 혼자 사는 사람 아니라고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하고 또 너무 평화로워서 도저히 반대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이해해야 할 차례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엄마와 그 사람은 면사무소에 다녀왔다. 엄마는 집에 들어서며 내 손에 서류 하나를 쥐어줬다. 내 이름으로 된 인감증명서였고, 엄마는 말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내가 써.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말 속엔 앞으로의 삶을 혼자 정리해 가려는 의지와 나에게 짐을 남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나도 엄마한테 괜한 미련이나 질투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기엔 당신도 아직 많이 외로워 보여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맞아요.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껴안는지도 배운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그리고 당신 덕분에요. 며칠 뒤 나는 내 짐을 정리했다. 지금 사는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내 공간에 작은 밥상 하나, 국그릇 2개, 그리고 빈 의자 하나를 두었다. 그 의자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올 누군가를 위해 항상 비워두는 자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가을 끝자락 엄마 집 마당에는 여전히 고추대 몇 줄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고추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저기 저 화분, 그 사람 이름 땄어. 나는 웃으며 물었다. 뭐라고 지었는데?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민준초 촌스럽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예뻐 엄마.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사랑하는 걸 아직도 참 예쁘게 해. 나는 그 모습이 부러웠고 동시에 고마웠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포장해준 된장국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다. 나는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지워버렸던 번호를 다시 저장했다. 보내지 않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잘 지내? 나 요즘 좀 괜찮아졌어. 엄마가 사랑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덜 아프더라.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내 식탁엔 된장국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그리고 불 켜진 조용한 방. 나는 혼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사랑 참 잘했어. 이번엔 진짜 잘했어.